저는 제대로 미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미친 남자를 찾아서 미남로드, 미친 여자를 찾아서 미녀로드 출연자 제보를 받는다고 공지했었죠. 수석에 미친 남자 서른도 형님이 나왔고요. 탕수육에 미친 남자 신인철 작가님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렘이 없어집니다. 어쩌다 가슴이 뛴다? 부정맥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전히 뭔가에 미쳐있다, 미치도록 설렌다, 부러운 분들입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친 남자 제보를 받습니다. 어지간히 미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제일 많이 들어온 제보는 바로 고미남이었습니다. 고소에 미친 남자. 심각하지 않은 비판 댓글에도 무차별 고소 고발 위협으로 입을 틀어막는 고소에 미친 남자를 출연시켜주세요, 이런 제보입니다. 미남로드는 좋은 쪽으로 미친 분들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고미남은 출연 금지입니다. 다음 제보입니다. 미남로드 출연자로 배우 하정우 씨를 섭외해주세요. 미치겠네. 하정우랍니다. 걷기에 미친 남자 건미남이랍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하정우 씨는 제대로 미쳤어요. 많이 걸을 때는 하루 10만 보를 걷는답니다. 와, 하루 10만 보 상상이 안 됩니다. 제 걸음으로 1만 보면 7km에서 7.5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보면 하루에 70에서 75km를 걷는다. 그것도 괴로워하면서 걷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내가 좋아서 걷는다. 이 정도면 미친 거 맞습니다. 우리 미남로드에서 찾는 훌륭한 인재상입니다. 미남로드 하정우 편. 상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막 설렙니다. 웅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정우 씨가 나올까요? 하정우 씨, 미친 남자를 찾아다니는 미남로드 김재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하정우 씨 제대로 미친 남자에 선정되셨습니다. 오제나에 출연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하정우 씨가 뭐 이런 미친 X가 다 있나?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도 하정우 씨는 좀 아쉽네요. 미남로드에 딱 맞는 제대로 미친 분인데 하정우 씨가 출연하지 않고 미남로드 하정우 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하정우 씨와 친한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제나에서 애타게 찾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오제나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 재밌는 아이템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구독자분들의 재밌는 궁금증이라면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쌈밥입니다. 쌈밥의 기원을 찾아서 구독자분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이 서울시내 쌈밥 전문점 원조라는 스포츠신문 기사가 있던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서울시내 쌈밥 원조 논란이 왜 나왔냐? 오제나에서 소개한 1993년 일간스포츠 기사 때문입니다. 기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식당 약도 120에서 130여 명 수용 규모, 연회석 완비, 예약 전화번호까지 넣어주는 사실상 기사형 광고였습니다. 백종원 측이 돈을 내고 기사를 실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지면은 광고 단가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일간스포츠 막코너 제목은 영동시장 먹자골목 원조 쌈밥집입니다. 서울 영동시장의 속칭 먹자골목 안에 있는 원조 쌈밥집은 서울 시내 쌈밥 전문점의 원조로 알려져 있다. 예나 지금이나 백종원 대표는 원조 참 좋아합니다. 일간스포츠 기사는 1993년 개업한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이 서울 시내 쌈밥집 원조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체크를 해달라 이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 시내 쌈밥집 원조 아닙니다. 어떻게 확인했느냐? 백종원 대표가 쓴 책의 원조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백종원이 저자로 나오는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이란 책을 보면 처음에 백 대표는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어 수입이 짭짤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에 들렸다가 인사치레로 사장님 여기 어디 식당 할 만한 자리 없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 식당을 관리했는데요? 말했다가 덜컥 식당을 인수하게 됐답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 내가 인수한 쌈밥집은 경상도 대구에 본점이 있었고 서울에 사는 딸에게 따로 내준 분점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쌈밥집을 인수해서 1993년에 처음 요식업계에 발을 담그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기존 쌈밥집을 인수한 백종원의 식당이 서울 시내 쌈밥 전문점의 원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식당을 인수하자 이름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대구 쌈밥 서울 분점이라니. 분점이라는 말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서 식당 이름을 원조 쌈밥집으로 바꾸었다. 백종원 인수 전 식당 이름이 대구쌈밥 서울 분점이었답니다. 결론은 백종원의 원조 쌈밥집이 서울시내 쌈밥 전문점 원조라는 스포츠신문 기사는 거짓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쌈밥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음식의 기원이 궁금할 땐 바로 이분을 찾아가면 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하 교수님. 쌈밥의 기원을 찾아서 바로 만나보시죠. 내가 이제 24년 8월 말부터
2015년 8월 말까지 이제 안식년으로 런던에 한인들이 가장 모여 사는 뉴몰든에서 1년 살았어요. 네. 인터뷰도 하고 조사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삼겹살 집, 돼지고기 구이집이 꽤 많이 있어요. 진짜로 한 3, 4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바베큐라고 하는 것은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식당 안에서 그것도 앉아서 바비큐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현장이고, 그리고 이제 삼겹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섞인 맛의 조화. 그러니까 생고기의 맛과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쌈싸 먹는 매력, 뭐 이것들이 이제 전혀 상상도 못했던 먹는 방식이니까 서유럽 사람이나 북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당황하다가 그 다음에는 즐겁게 되는 거죠. 쌈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타코도 그렇고 뭐 타코. 만두, 교자나 덤블링 해서 먹는 음식들은 세계 각국에 꽤 적지 않게 있어요. 싸는 그 피가 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소쌈이죠. 채소쌈. 채소쌈을 날채소쌈을 쌈을. 이렇게 먹는 사람은 한국인이 유일한 편이고요. 쌈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그야 뭐 그렇게 먹는 방식이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데 내가 보는 바는 이제 불교가 4, 6세기 때 들어오지만은 신라시대 때나 이렇게 통일신라시대 때 육식을 금기했다라고 전 백성들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고려 때 자료들을 많이 안 남아 있는데 보면은 고위직 관료가 되면은 육식을 안 합니다. 불교식으로 먹기 시작. 네네. 고려 시대의 왕실이 진짜 불교를 숭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실 불교가 지배적인 데인데 그때 이제 이 날채소 먹는 거, 그다음에 육식을 피하는 거, 뭐 차를 마시는 거 이게 이제 고려 왕실의 일종의 식사법처럼 생겨났고 그러니까 날채소를 먹는 날채소를 그냥 생으로 먹는 생으로 거. 먹는 그것이 이제 원나라 간섭기에 13세기에 뭐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기황. 고려의 여성들이 이제 원나라의 수도였던 당시의 대도, 지금의 베이징에 많이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아니면 보내지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기록에 보면은 상추쌈을 이제 고려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식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추쌈 먹는 법의 즐거움을 적은 글들이 조선 초에 서거정이라는 문인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싸먹는 게 너무 맛있다고 나오고. 상추쌈. 그래서 상추나 채소. 근데 네. 거기에 조합은 이거예요. 채소 쌈을 손바닥에 올리고,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동서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고, 양념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는 뭐 삼겹살 절대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소고기, 불고기도 아니고, 보통은 이제 생선 젓갈. 이나 이제 서해안 쪽에서는 생선들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된장 뭐 이런 고추장 그때 없었으니까 그런 걸 넣고 이제 이렇게 싸서 입에 한 입 넣고 먹는 그 맛을 가지고 그 즐거움을 뭐 문장으로 깨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거는 정조 때의 소원협회 화성 출신 바닷가 출신인데 이제 서울 출신인데 정조가 서울 차별을 안 했기 때문에 서자 차별을 안 해서 성균관 유생이 된 사람이에요. 이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절묘하게 써놨어요. 한문으로 입에 넣고 열 때 입을 벌리기를 뭐 이렇게 활을 당길 때처럼 이걸 쫙 벌려서 입에다가 넣고 한목에 씹어야 되고 씹다가 말하면은 뱉으면은 1% 사방으로 퍼지니까 안 조심해라, 되고 뭐. 그분은 이제 그때는 고추가 들어왔었으니까 네네. 그분이 좋아했던 게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볶은 고추장을 본인이 만들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밴댕이 회 이거 하고 탄수화물 밥하고 섞어서 이렇게 미나리로 넣고 뭐 이렇게 쑥갓도 넣고 뭐 이래가지고 상추쌈 위에다가 여름에 그렇게 먹으면은 이 즐거움이 엄청나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유행을 했으면은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분이 상추쌈을 먹지 마라. 양반 군자답지 않다. 입이 채통이 없다. 그 다음에 씹다가 뭐 기침이 나오든지
뭐 그런 순간에 민망한 밥상을 다 버린다. 그래서 그분은 상추쌈 금지하자라고 하는 그랬었어요? 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즐겨 먹었다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채소 농사를 집에서 서울도 한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게 이제 텃밭에 조그만 텃밭을 운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추가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먹을 거 없을 때 보리밥에 상추쌈을 싸먹는 쌈밥. 그러니까 상추 쌈밥은 대단했던 거고 그것은 이제 끊이지 않고 연결 와서 식민식의 일본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식 회는 별로 없을 때 이 사시미, 이 사시미도 고추장에 초고추장에 찍든지 아니 양념장에 찍어서 상추 쌈을 사 먹는 한국인. 제가 2002년도에 일본의 학자들 한 40명이 와서 한국 한식 투어를 할 때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상추쌈에 저 마구로 초고추장에, 참치 그 고급 마구로 두꺼운 사시미가 숙성된 건데 저 하나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간장에 조금 찍든지 와사비 조금 찍어서 먹는 일본인의 심정에서 그걸 그렇게 쌈에다가 뜨거운 밥에다가 초고추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니까 저 맛을 아나? 그래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은 뭘까라고 하면은 비빔밥, 국밥, 상추 쌈밥, 채소 쌈밥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은 그냥 하나하나의 재료에 대한 그 미각이 발달한 게 아니고 복합미 다 입속에 섞어서 먹으면서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효소가 이 단맛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패 삼겹살이나 고기가 없더라도 날채소에 된장이나 고추장만 있어도 밥하고 같이 해서 생선이든 뭐 아무것도 없더라도 먹어도 맛있어 하고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면은 더 좋고 그러니까 이제 삼겹살에도 당연히 채소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 저 비싼 채소를 왜 무료로 자꾸 갖다 주지라고 의아해하는 외국인들이 지금 삼겹살 매니아들이 존재하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뭐 최소한 4개, 3개, 5개가 한목에 섞여서 입에서 들어오는 것을 특히 서유럽 사람들이나 백인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혼돈의 맛이죠. 혼돈의 맛이니까 그는 뭐 굉장히 싫어해. 그게 뭐 이렇게 이질적이고 뭔가. 그런데 그 맛을 이제 깨우치고 나면은 그 맛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케이팝의 젊은 아티스트들이 이 유튜브나 나와서 계속 그렇게 먹으니까 아무런 벽 없이 젊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먹는구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K푸드의 유행을 가지고 국가가 나서서 뭐 지원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건 좋고 한데 사실은 이 응축력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다이나믹할 수도 있는 한국인의 한식 먹는 법. 그죠? 대패 삼겹살 로드만 다녀도 그죠? 다양한 방식의 먹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방식의 먹는 방식에는 누구도 주인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주인이다. 그죠? 그게 K푸드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중국인들이 파리나 이런 데서 하는 한식당에서 그 맛을 못 내는 이유는 그거예요. 요리 솜씨의 훈련을 안 받은 것도 있지만은 한국인의 감성적 입속에서의 복합미. 중국인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합미로 차려놓고 복합미로 먹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혼돈이 자유롭게 그 혼돈의 세계로 빠지도록 한식에 가지고 뭔가 뭐 독점권을 가지고 뭘 하지 말고 베풀자.